존경하는 고창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고창 군의회 오세환 의원입니다. 고창 군의회 제320회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왔던 교육 분야와 지역 현안에 대해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고창군의 교육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가 고창군의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본 의원은 폐교 위기와 인재 유출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 해법을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 수는 10년간 6% 감소했고 학생 수는 31%가 감소했습니다. 고창군의 학령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이 줄어 폐교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인프라 약화가 악순환처럼 겹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우리 군을 떠나는 군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창의 미래 성장 동력 상실과 지역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행정은 교육지원청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만의 몫이 아니라 고창군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과제로서 우리 고창군이 행정력과 재원을 총동원해 함께 책임져야 할 중대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육 문제로 고창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교육 때문에 고창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예산을 보면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 양성과 예산이 총액 대비 3.93%에 불과하며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더 적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교육청만의 몫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제312회 임시회와 314회 임시회에서 학력 신장과 인재 유치를 막기 위한 방과 후 교육시설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좋은 방과 후 시설은 지역의 면학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하고 타 지역 학생이 관내 학교로 취약하도록 유도해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오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인근 순창군에는 옥천 인재숙이라는 전국적인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기숙형 방과 후 교육시설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의정활동 중 거듭 주장했던 고창형 방과 후 인재 육성 교육시설 설립에 대해 추진 방향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고창형 인재 양성의 해법으로 농촌 유학 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제언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 유학은 도시 학생이 농촌에서 생활하며 현지 학교를 다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지역 공동체를 체험하며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27명으로 시작한 유학생이 2025년 25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2학기에는 서울시에서만 449명이 학생이 타 시도로 농촌 유학을 떠났습니다. 인근 순창군의 팔덕초등학교에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을 설립하고 유학생 19명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장흥군은 폐교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여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고창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는 주거시설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농촌 유학의 성공을 위하여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업면에 소재한 공업초등학교는 최근에 신축하였으나 학생 수가 적어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공업초등학교처럼 시설은 좋은데 학생이 없는 학교를 농촌유학의 대상 학교로 선정하여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가 농촌유학 사업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 군도 농촌유학에 대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확보와 고창형 농촌유학 사업을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유교육이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작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공유 체계입니다. 물론 이는 교육지원청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그리고 지역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 또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미 경남 의령교육지원청에서는 2024년에 관내 14개 교를 모아 체험활동과 협력 중심의 공동교육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운영한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6가지 유형의 과정을 맞춤 운영하며 학교 간 교육적 만남을 통해 협력적 미래교육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고창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고창형 공유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산면 산정리 일원의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 플랫폼 구축사업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대규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우리 군의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해당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인 도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예정지까지는 23번 국도와 22번 국도를 통해 접근하게 됩니다. 사업 예정지까지 왕복 2차선 도로이고 특히 대산면 소재지 회전교차로에서 사업 예정지까지의 도로 사정은 매우 불량합니다.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 폭도 좁고 선형이 불량하여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제314회 임시회 주요 업무 보고 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선제적인 도로 확보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군의 가시적인 조치나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말씀드립니다.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른 지방도 확포장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 시기와 예산 확보 방안을, 또 없다면 그 명확한 사유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창의 문화유산 보존 및 이상 강화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은 2000년 12월 중림리, 도산리 일대 고인돌 유적지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고인돌의 개수뿐만 아니라 형식의 다양성과 밀집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세계유산도시 고창이라는 명성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그 가치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산면 상금리 돌맹마을 일대의 고인돌은 가리째 정상부터 상금리 차동마을까지 약 2.7km에 걸쳐 9개의 군집이 줄지어 있고 상금리 고인돌 중 밀집도가 높고
유적의 보존 상태도 양호한 3개 군이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4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창 상금리 고인돌은 해안과 내륙 산간을 이어주는 액길을 따라 분포해서 고인돌 축조 당시의 교통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고인돌과 관련된 채석장도 있어 덮개돌을 떼어 운반하여 고인돌을 만드는 등 고인돌 축제의 모든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상금리 고인돌은 2000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준비 부족으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2021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뒤늦게 지정되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상금리 고인돌이 반드시 중림리, 도산리 고인돌과 더불어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되어 고창 고인돌 유산의 가치를 완성하는 핵심 퍼즐 조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그 유상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다시 한번 상금리 고인돌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세계유산 등재의 첫걸음인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창군의 주요 농산물인 가을 배추와 가을무 가격 하락에 대해 대응 방안입니다. 고창군은 배추와 무 주요 산지이고 현재 김치 특화 산업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3개 농가가 가을 배추를 430만 제곱미터를 경작했고, 가을 무는 280 농가가 550만 제곱미터를 경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을철 출하량 증가로 인해 가을 배추와 가을 무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을 배추와 가을 무 도매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무는 여름철 무 출하 지연과 가을 무 생산량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가격 하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는 증가하는데 출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5억 원으로 피해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피해 농가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 계획이 있는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의 조성액을 늘리고 지급 시기를 앞당길 의향이 있는지,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 고창군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동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존경하는 고창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고창 군의회 의원 오세환.